요즘 이제 뭐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약간 판타지라 그러죠. 판타지에서 무속쪽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뭐 수호령, 뭐 수호령 뭐 이렇게 갖고 나오긴 하는데 그 수호령이 정말 있으나요? 수호령 있지. 나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령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면 뒤에서 할머니가 지켜주고 있어. 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널 지켜보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계셔, 할머니가 계셔, 부모님이 계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과 수호령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수호령이라는 건 내 조상에서 지켜주는 거야. 그게 왜냐면은 하다못해 우리 옛날에는 빌더분들이 많으셨잖아. 근데 살아생전에 빌던 분들은 돌아가셨어도 빌어. 그러니까 내 측근,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거지. 응? 뭐 진짜 뭐 하늘에서 수호령이 내려와갖고 뭐 지켜주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은 일반적인 수호령은 조상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일단 수호령들이 강하다는 느낌 때문에 보통 이제 뭐 갑옷 입은 장군님 이런 걸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님들이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전 힘이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지. 지켜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나를 지켜줘. 응? 내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데 이 사람이 꿈으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응? 뭐냐면은 꿈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꿈에 보여. 근데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얼굴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서는 응? 조심을 할 거 아니야. 응. 근데 만일에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아. 그럼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꿈으로 해서 하다못해 뭐 표정으로 응?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꼭 붙어 다니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다못해 내가 사고가 나 근데 길을 이렇게 돌렸어. 응? 돌렸는데 앞차가 내가 갈 길에 먼저 사고가 난 거야. 그렇게 피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지. 정말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이제 일반적으로 수호령이라 하면 사람들은 그 도깨비, 공유나 약간 얼마 전에 끝났던 구미호전, 근데 이동욱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지금 방금 드라마니까 그렇게 멋있는 귀신들이 나셨는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마 신과 함께라는 영화 때부터인 것 같은데 신이 어떻게 생겼나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궁금해하는 게 저승사자. 과연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동우처럼 잘생겼을까? 하정우처럼 멋있을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혹시 저승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선생님이 보신 저승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전설의 고향 생각하면 돼. 아 진짜요? 전설의 고향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렇게 오잖아. 똑같아요. 우리가 구슬할 때도 우리가 사자를 놀아. 네. 사자를 놀 때도 똑같아. 형태가. 다만 그냥 입이 찢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사극에 나오시는 분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또 이제 근데 선생님 갑자기 다른 질문을 하려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냥 이건 선생님이 모르실 수 있긴 한데 옛날 귀신들은 한복을 입고 다니니까 요즘 귀신들은 한복을 안 입지 않나요? 내가 살아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지. 그죠? 그럼 저승사자 분들은 왜 계속 한복을? 저승사자는 옛날 분이잖아. 응? 옛날 분이니까 그렇게 오지.
참 질문하는 게 생뚱맞다. 아니 저는 그냥 신식 저승사자니까 좀 정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야. 그냥 드라마에서나 그래. 우리가 구출할 때 왜 한복을 입고 하겠어.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이제 이건 좀 된 웹툰인데 이것도 인기가 좀 있었던 웹툰이에요. 근데 저도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여고생이 몰래 이제 무당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한눈에 반하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엄마를 따라서 신당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 한눈에 본 남자가 거꾸로 서서 들어와서 그렇게 보여서 저 사람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지켜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긴 하거든요. 한눈에 본 남자를 지켜주는 뭐 여고생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날을 남겨두지 얼마 두지 않은 사람들이 신당에 들어오면 그렇게 거꾸로 서서 들어오기도 하나요? 이 거꾸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 점사를 보잖아. 그러면은 뭐 집안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있잖아. 뭐 아니면은 정말 아프신 분이 왔는데 아니면 멀쩡한데 이렇게 막 사고수가 보이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 근데 거꾸로 오는 거는 그냥 드라마나 웹툰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일을 겪으면은 사자가 먼저 따라와. 그리고 집안에 또 상문이 집안에 돌아가실 분이 계시면은 우리 눈에는 사자가 먼저 보여. 그리고 아니면은 상복 입는 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 거꾸로 오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이제 저희가 맨날 좀 주식이나 정치 관련된 그런 질문만 늘 하다가 좀 이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무속에 관련된 이제 괜찮아 익숙해져 갖고 무속에 대한 질문을 갖고 왔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근데 여러분들 오늘 PD님이 저승사자나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무당 눈하고 웹툰 뭐 드라마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나 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거지. 저승사자는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이 곡소리가 나든지 상복을 입던지 그런 걸로 보여주니까 뭐 요즘 뭐 저승사자는 양복 입고 안 오나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꿈에서도 이 검은 형체가 보이거나 하면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네 같은 무당한테 꼭 상담을 하시고 맞고 가면 좋잖아요. 알고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무속에는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천혜함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저승사자가 되는데 또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자, 이거를 먼저 잘 아셔야 돼요. 저승사자가 있고요. 사자가 있어요. 저승사자라는 거는 저승 명부, 저승의 이름, 표, 책이 있어요. 저승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저승사자예요. 요즘에 주당 맞았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붙었다, 사자가 따라 들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그거는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PD님도 죽어서 내가 원이 지고 한이 져서 죽으면은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약간 귀신 네. 원혼 원혼이에요, 사자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아셔야 돼. 저승사자와 사자는 달라요. 저승사자와 사자는 다른데, 저승사자는 정말로 저승의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자가 떠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자는 거두면 돼요. 점을 본 결과 저승사자가 떠서 이 저승사자를 물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떠서 저승사자가 이제 곧 이름을 부르러 와. 이 사람을 이제 데리러 와. 그런데 이 저승사자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조금 물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자를 물리는 것보다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되는 조건이 있냐? 저승사자가 되는 조건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없어. 어떻게 돼? 그냥 저승에서 너 저승사자 해 그러면 하는 거야. 아무나? 근데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대신에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면은 저승사자가 아니고 사자. 명부에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염라대왕님 마음이겠지. 그걸 내가 그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 뭔가 살아서 굉장히 착한 짓을 내거나. 어머, 그거는 모르겠고 나도. 난 솔직한 편이에요. 내가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염라대왕님 마음이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저승사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승사자 네. 그리고 저승차사가 네. 있어요. 그 두 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찍사자, 월찍사자 뭐 이렇게 하고 일찍차사, 월찍차사 다 같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세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씩 움직이는 게 맞는 거예요? 세 명이 올 때도 있고 정말로 우리도 굿하다 보면 그래요. 세 명이 오실 때도 있어. 정말로. 우리가 밖에다 사자상을 차리거든요. 사자상을 차리는데 우리가 신발은 6켤레를 냈둬요. 그러니까 만약 혼자 오시면 혼자 신고 가시겠지. 세 분이 오시면 세 분이, 6분이 오실 수도 있다고 그거 하니까 우리가 여섯 개를 놔두는 거지. 일단은 맥시멈으로 6개까지.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저승사자가 오면 네. 정말 살리기 힘들다. 그쵸.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그만큼 힘이 드니까 어때요? 우리가 돈은 뭐 우리가 힘이 드니까 돈 많이 받아야지 뭐. 힘든데 뭐 그냥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승사자를 물리는 그런 곳을 하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저승사자를 물리는 굿을 하셔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네. 반발로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무당 어떻게 해 먹어요? 나도 무서워서 무당 못 해 먹겠네. 그러면 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승사자 말고 어떤 여자가 만약에 남자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데 그 혼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여기 이승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그 원혼의 한이 얼마나 깊겠어요. 원혼을 우리가 달래서 보내주다가는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는 네. 아이가 있는데 네. 꿈에서 자꾸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네. 맛있는 거를 계속 먹여주는 꿈을 꿨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손자가 할머니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할머니가 그 맛있는 거 해주던 할머니가 어딜 가자 그러면 뿌리치고 도망쳐라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어느 날 그 꿈에서 그 할머니가 그 인자해 보이는 그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이 아이가 싫다고 뿌리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제가 그 어떤 행동이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애한테 그 나타나진 않고 네. 그 비방을 알려준 할머니가 하늘에다 빌고 죄송해요 제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빌었다 이런 괴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꿈에 나왔던 사람이 저승사자다 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네. 혹시 이렇게 이제 저승사자 따라가려는 걸 막으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는지 여쭤봤던 거예요. 안 좋은 건 없어요. 예, 저희한테 큰 영향도 없고 안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승사자를 물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든 거일 뿐이지. 저승사자 네. 아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승사자는 그럼 진짜 이동욱이나 하정우 주치원처럼 잘생겼어요? 뭐 얼굴을 내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자님들을 뵙지 얼굴을 자세히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 인물을 관심 있게 볼 일이 있을까요 과연? 선생님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딱 어떤 느낌? 그냥 일반적이에요. 차림은 저희가 생각한 검은 도포에 검은 사간 이런 거를 네, 뭐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 검은 도포와 검은 네. 사간은 맞는데 네. 그냥 일반 분들처럼 체형 가지각색이고 그러시다. 네. 이런 거. 저승사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게 됐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사자가 까만 갓을 쓰고 까만 도포를 입고 따라가자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서워서.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온다든지 아버지가 나온다든지 할머니가 나온다든지 할아버지가 나온다면
내가 친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조상은 내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따라가자 소리를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들을 꾸면 얼른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점집을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꿈을 꾸셨다 하면. 혹시 선생님은 저승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뭐 제자가 선생님들마다 뭐 다 틀리기는 합니다. 뭐 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화경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부류가 틀린데, 제자라면 당연히 어떤 제갓집들에 대한 조상, 영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자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에도 속해 있고, 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조금 많이 판단을 좀 잘 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승사자에 관련된. 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승사자는 검은 가색, 네. 검은 도포를 입고 창백하고 무서운 얼굴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되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저승사자가 멋있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네. 궁금해진 게, 혹시 저승사자에 대한 저승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외모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주고자 해서 하는데, 결코 사자님들에 대한 선별을 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조건에서는 절대 외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자의 조건이 되는 것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거나 내지에서는 살인을 했다던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뭐 아동성 범죄를 이루신 분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업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자에 대한 첫째 조건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일수록 사자가 되기 더 그런 조건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업을 닦기 위해서 이제 사자에 대한 조건의 충족이, 왜 냉정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잔인성과, 왜 사람 혼백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이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의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기준을 딱히 뭐 제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첫째 조건은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부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인 경우, 소위 말해서 고아로 되신 분들. 천혜고아가. 네. 피부치가 아무도 없는. 왜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이제 조상이 이렇게 있듯이 자기네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제 그리움의 뭐 예를 들어서 인정으로서 좀 봐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혹시 더 있나요?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의 조건을 본다 하면 제일 큰 것은 두 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건 무조건 사자님이 되기 위한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기들도 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빛을 못 보고 간 애들만, 소위 말하면 뭐 낙태를 해서 흘렀다든지 내지에서는 부득이하게 지워야 되는 경우에 태아령. 네, 태아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또 아이의 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면 모든 분들이 뭐 남자로 거의 이제 나오잖아요. 네, 여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왜 어린 사자를 뽑는 거예요? 어린 사자는 어린 애들, 네, 성인을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어른 사자, 아이 사자 이런 식이 있듯이 자기마다 역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자를 가끔 얘기할 때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업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해도 사실 극락을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데 살아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이슈를 받고 주목을 받고 남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혹시 네. 저승사자를 보셨을 때 선생님이 보셨던 저승사자 보통은 어떠셨어요? 보통은 갓을 쓰고 다닌다, 내지에는 뭐 화장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검은 도포를 입고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자님들도
무조건 갓을 쓰고 무섭게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 급에 따라 틀린데, 그냥 평범하게 오십니다. 뭐 그때 돌아가셨던 모습으로 해서 물론 옷은 바뀝니다. 옷은 바뀌는데 뭐 꼭 갓을 쓰고 온다던가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2명, 3명 막 이렇게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혼자서 움직이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제 저승사자가 네. 되는 조건과 네. 저승사자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사자에 대한 뭐 너무 잘생겼다, 뭐 또 혹여는 너무 무섭다, 뭐 싸늘하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 그분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틀리듯이 똑같이 이 사자님들도 틀립니다. 그래서 뭐 무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때가 되어서 가실 때 부드럽게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자에 대한 뭐 죽고 살고의 이런 거는 어찌 보면 하늘이 정하는 것이고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자에 대한 편견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나쁘다, 무섭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 또한도 언젠가는 또 사자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응.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커플이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거기 계신 이제 무당분께서 여자분께는 막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점사를 막 풀어주시고 했는데 그 같이 왔던 남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뒤늦게 이제 여자분이 이제 다시 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했던 소리가 이 남자가 들어오는데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뭐 그런 이제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뭐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곡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문득 궁금해졌던 게 네. 선생님께서도 이런 상문 든 사람을 봤을 때 상문 안 든 사람을 봤을 때랑 뭔가 다르게 보이나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보이나요?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보시는 게 다르고 이렇게 직이라 그러죠. 네. 그 상대방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표적을 주시는 게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어. 저는 까만 체인 있잖아요. 네. 까만 체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아시기가 좀 편할 거야. 까만 체인 같은 게 몸을 싹 돌아. 이렇게 까만 체인 같은 게 몸을 막 빙빙빙빙빙빙 돌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한테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아, 상문 드시겠다, 상문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러면 뭐 아니요, 뭐 아직 뭐 그런 게 없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알았다고 하고 이제는 그때는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가셔. 그리고 한 달? 요 정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와요. 그러면서 맞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까만 체인이 진하게 보이는 거는 직계분들 있죠. 그 분의 직계.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 체인이 막 돌면서 좀 그 체인이 색깔이 까매. 근데 이제 그 직계가 아닌 뭐 이렇게 뭐 사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 네.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분들은 체인이 좀 흐릿해. 예. 그래도 어찌됐든 저찌됐든 같은 집안이니까 상문이 드는 건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계하고 이렇게 촌수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흐릿하게 보이고 저는 그렇게 표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갓집 분들 있잖아. 네. 우리 제갓집에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옥수공양 올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소랑 사주랑 이런 거를 이렇게 읊으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면서 이렇게 빌어요. 빌다 보면 뭐 상갓집을 갔다 왔다든지 안 좋은 흐릿한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묻어들고 따라들 때가 있어. 처음에 이렇게 손님을 볼 때는 동그란 모양으로 해갖고 그 사람 몸을 두르거든요. 네. 근데 이 상갓집에 갔다 오셨다든지, 근데 그 좀 흐릿한 게 붙었다든지, 이렇게 따라 붙었다든지, 조금 뭔가 안 좋다, 이러면 일자로 또 체인이
일자로 이렇게 뜨면서 막 이렇게 돌아. 그걸 딱 보고 처음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신명에서는 이렇게 표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영락 없어. 딱 그런 게 딱 느껴져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상가집 갔다 왔다고 백발백중 다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이제 물리쳐 줘야 될 거 아니야. 물려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비방도 또 해서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본인에게 이제 응. 그런 게 있을 때랑 응. 또 본인이 아닌 사람과의 그 보이는 차이점도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까 PD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상을 당할 때, 본인이 갈 때,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이제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돌아가신 분 사주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 돌아가신 분 사주를 넣잖아. 그러면 저는 그분 사주가 그냥 까매. 안 보여. 그리고 차갑고 그냥 까매. 까만색으로만 딱 이렇게 보여주셔. 그러면 그분은 왜 돌아가신 분 사주를 넣으시냐. 이렇게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랬대. 이분이 잘 가셨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랬대. 근데 그거 굉장히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선생님 같은 이제 무당분들이 네. 상문이 든 사람을 봤을 때 네. 과연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 네.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문 그런 부분은 솔직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함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우를 봤을 때 요런 모습이 보인다. 또 요렇게 저는 이렇게 표식을 받는다. 요런 거 말씀드린 거고 또 뭐 상가집에 가실 때 상가집 가시고 그럴 때는 많이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러면 상가집 가실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쭙고 가는 것도 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